새벽 5시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 끝에서 닭이 울고 고요한 집안엔 부엌 불빛만 홀로 켜져 있었다. 밥솥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된장국 냄새가 천천히 스며왔다. 그 냄새가 내 잠을 깨웠다. 눈을 비비며 뒤척이면 어디선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우리 집의 아침이었다. 엄마는 늘 그 시간에 일어났다. 누가 깨우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 새벽의 규칙은 마치 엄마 혼자 세상을 돌리는 의식 같았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아이 차갑다. 그 한마디가 부엌 문틈 사이로 흘러나왔다. 그 소리가 그렇게 익숙했는데 그땐 왜 그게 그렇게 싫었는지 모르겠다. 엄마의 손등은 늘 하얗게 트고 굳은 살로 가득했다. 그 손이 쌀을 헹구고 밥을 짓고 김을 굽고 도시락을 싸는 동안 나는 이불 속에서 그저 뒤척였다. 그게 일상이었고 평범하다고 믿었다. 그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건지 나중에야 알게 됐다. 밥이 다 되면 엄마는 숟가락으로 밥을 눌러 담았다. 밥알 하나라도 흘리지 않으려는 손길이었다. 김 한 장, 멸치볶음, 그리고 때로는 달걀 부침 한 조각. 그게 내 도시락의 전부였다. 냉장고 안에는 언제나 먹을 게 없었지만 엄마는 그 빈 곳에서도 뭔가를 만들어냈다. 오늘은 달걀이라도 넣자. 혼잣말처럼 말하며 프라이팬을 꺼내들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살짝 기울이며 뒤집는 손동작이 참 섬세했다. 그 한 조각 달걀 부침이 엄마의 하루였다. 나는 그걸 몰랐다. 도시락을 내밀 때마다 됐어요. 안 싸도 돼요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엄마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그냥 웃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라. 그 말에는 어떤 부탁도 서운함도 없었다. 그저 나를 챙기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나는 그 마음을 짐처럼 느꼈다. 학교 가는 길, 도시락이 들어있는 손이 괜히 무거웠다. 그 무게가 가난의 무게 같았다. 친구들이 매점에서 라면을 사 먹고 빵을 나눠 먹을 때 나는 도시락 뚜껑을 열기가 싫었다. 도시락을 꺼내면 냄새가 퍼질까봐 일부러 숨을 참았다. 그때의 나는 그 냄새가 부끄러웠다. 그 냄새가 집안의 형편을 말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시락을 가방 깊숙이 넣어두고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 몰래 꺼내 먹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냄새가 사랑의 냄새였다는 걸. 그 도시락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모르는 게 부끄러웠다는 걸. 부엌은 늘 좁고 어두웠다. 찬장은 삐걱거렸고 조리대는 낡아 있었다. 그럼에도 엄마는 그 공간에서 매일 세상을 지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서 가족이 살아갔다. 엄마는 한 번도 자신이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그저 밥 짓는 소리로 사랑을 표현했다. 그 사랑은 말보다 오래 남았다.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그 냄새를 다시 맡게 됐다. 어느 날 밥솥에서 피어오른 김을 보고 문득 멈춰섰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그건 분명히 엄마의 냄새였다. 된장국 냄새, 밥 냄새, 그리고 새벽의 공기 냄새. 그 안에 엄마가 있었다. 그 냄새가 내 인생의 첫 기억이자 마지막 위로였다. 그건 가난의 냄새가 아니었다. 사랑의 냄새였다. 그리고 그 냄새는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다. 세상 어디에서도 맡을 수 없는 단 하나의 냄새다. 그 새벽의 부엌, 그 김, 그 손끝. 이제야 안다. 그건 단순한 밥이 아니라 엄마의 하루와 나의 인생을 함께 데워준 냄새였다. 중학교 2학년 무렵이었다. 그때부터 도시락이 창피해졌다. 어릴 땐 아무렇지 않았던 게 사춘기가 되자
이유 없이 부끄러워졌다. 친구들은 매점에서 라면을 사 먹고 급식실에서 웃으며 줄을 섰다. 나는 여전히 알루미늄 도시락을 들고 다녔다. 뚜껑에 KJH라고 새긴 이름표가 반짝였다. 그게 왜 그렇게 눈에 띄는지 그날따라 사람들의 시선이 다 내 도시락으로 향한 것 같았다. 점심시간 도시락을 꺼내려다 손이 멈췄다. 뚜껑을 열면 냄새가 퍼질까봐 걱정됐다. 멸치볶음과 김, 달걀 부침 한 조각. 그 익숙한 냄새가 내 옆자리까지 번지는 것 같았다.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때 뒤에서 친구 하나가 웃으며 말했다. 야, 너 아직 도시락 싸와? 아무렇지 않은 농담이었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날 이후 점심시간이 싫어졌다. 친구들이 도시락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들 자리를 비우면 몰래 내 도시락을 열었다. 혼자 먹는 밥은 이상하게도 맛이 없었다. 밥은 식어 딱딱했고 반찬은 눅눅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마음이었다. 그 부끄러움이 나를 작게 만들었다. 그때부터 나는 엄마의 도시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에 도시락을 내미는 엄마에게 말했다. 이제 도시락 안 싸줘도 돼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엄마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목소리엔 뭔가 묘한 울림이 있었다. 그날 이후 부엌 불빛이 조금 늦게 켜졌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아예 켜지지 않았다. 새벽마다 들리던 밥 짓는 소리가 사라졌다. 그때는 편해졌다. 이제 더 이상 도시락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학교에 가면 괜히 허전했다. 손이 가벼워진 만큼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점심시간이 오면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지만 밥을 사 먹으며 도시락 생각이 났다. 그때부터였다. 엄마의 손맛이 그리워지기 시작한 건 어느 날 가방 안에서 도시락이 다시 나타났다. 엄마가 몰래 넣어둔 것이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도시락통이 따뜻했다. 손바닥으로 감싸자 열기가 남아 있었다. 이건 먹지 말까? 잠깐 망설이다가 화장실로 들어갔다. 뚜껑을 열자 밥 위에 달걀 부침 하나가 올려져 있었다. 그 위엔 케첩으로 그려진 하트 모양이 있었다.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나는 한 숟가락도 먹지 못한 채 도시락을 덮었다. 그 도시락을 들고 복도 끝 쓰레기통 앞에 섰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천천히 버렸다. 뚜껑이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 소리가 내 마음을 때렸다. 누가 본 것도 아닌데 숨이 막혔다. 버린 건 도시락이었지만 사실은 엄마의 마음을 버린 거였다. 그날 이후 나는 그 도시락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평소처럼 웃으며 물었다. 밥은 잘 먹었어? 나는 대충 응하고 대답했다. 그날따라 밥상이 유난히 풍성했다. 멸치볶음, 김치전, 달걀 부침. 그 모든 게 도시락 속 반찬과 똑같았다. 엄마는 내가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말했다. 학교에서 뭐 먹었는지 모르니까 그냥 조금 더 해봤어.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한데 왜 그때 나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을까?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몰래 울었다. 엄마가 몰래 싸준 도시락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하트 모양의 케첩이 자꾸 떠올랐다. 그게 부끄러움인지 미안함인지 구분이 안 됐다. 단지 가슴이 너무 아팠다. 그때는 몰랐다. 엄마가 내 도시락을 싸던 그 새벽이 나에게 남은 마지막 사랑의 시간이었다는 걸. 나는 그 사랑을 부끄럽다는 이유 하나로 버려버렸다. 그날 점심시간 교실은 유난히 시끄러웠다. 누군가는 축구 얘기를 하고
누군가는 새로 산 운동화를 자랑했다. 그 한가운데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방 안에 도시락이 있었다. 아침에 몰래 넣어둔 엄마의 손길이 느껴졌다. 열어볼까 말까? 고민 끝에 결국 도시락을 꺼냈다. 뚜껑을 열자 따뜻한 김이 살짝 피어올랐다. 그 안에는 멸치볶음, 달걀 부침, 그리고 김 한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냥 평소처럼 보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떨렸다. 주변의 웃음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다. 누군가 도시락 냄새를 맡았는지 코를 찡그렸다. 야, 누가 멸치볶음 싸왔냐? 별 뜻 없는 말이었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재빨리 뚜껑을 덮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었지만 손끝이 떨렸다. 그 순간 누군가가 내 가방 속을 힐끗 쳐다봤다. 그 시선이 너무 따갑게 느껴졌다. 나는 결국 도시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교실을 벗어나 화장실 쪽으로 걸었다. 화장실 문을 닫고 도시락을 바라봤다. 뚜껑 위에 달걀 기름이 살짝 묻어 있었다. 그 흔적이 왠지 사람 손처럼 따뜻했다. 손끝으로 문질러 보니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 온기가 더 미안하게 느껴졌다. 그때 문득 엄마의 손이 떠올랐다. 새벽마다 밥을 짓던 그 손, 추운 물에 쌀을 씻던 그 손, 밥알 하나라도 흘리지 않으려던 그 손. 그 손이 만든 도시락이 지금 내 손에 있었다. 나는 뚜껑을 열고 한참을 바라봤다. 반찬은 소박했지만 그 안엔 세상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 세상을 버리려 하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부끄러웠다. 친구들 앞에서 도시락을 꺼내는 게, 그 냄새가, 그리고 엄마의 정성이 드러나는 게 창피했다. 그래서 도망치듯 화장실로 온 거였다. 하지만 막상 도시락을 버리려니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눈을 감았다. 이건 그냥 밥이야, 별거 아니야. 스스로를 설득하듯 중얼거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쓰레기통 위에 올려놓았다. 뚜껑이 부딪히며 딸깍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은 몰랐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누가 본 것도 아닌데 숨이 막혔다. 도시락은 천천히 기울어 쓰레기 더미 속으로 떨어졌다. 밥알 몇 개가 흩어져 바닥에 붙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울컥했다. 먹지도 않은 밥이 눈물처럼 보였다. 나는 급히 도시락을 덮고 손을 씻었다. 물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화장실 거울 속에 나는 누군가를 닮아 있었다. 그게 엄마였다. 인매가 비슷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더 이상 눈을 들 수가 없었다.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교실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날 오후 수업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선생님의 목소리도 친구들의 웃음소리도 멀게 들렸다. 눈앞에는 쓰레기통 속 도시락만 계속 떠올랐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고 있었다. 된장국 냄새가 났다. 나는 괜히 눈치를 보며 신발을 벗었다. 엄마는 내 얼굴을 한번 보더니 말했다. 도시락 다 먹었지?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다. 응, 다 먹었어.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다. 그날 밤 방 안불을 끄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도시락이 떠올랐다. 쓰레기통 안에 묻혀있던 밥풀, 뒤집혀 있던 달걀 부침, 그리고 케첩 자국이 흐릿하게 번진 하트 모양. 그게 자꾸 눈에 밟혔다. 마음 한구석이 시렸다. 그날 이후 나는 도시락을 버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장면은 평생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도 그날의 냄새가 남아있다. 된장국 냄새, 따뜻한 밥 냄새,
그리고 미안함의 냄새.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마음이 저릿해진다. 그때 버린 건 밥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야 깨달았다. 그날 화장실에서 버린 도시락은 지금도 내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한 번도 밥을 쉽게 남기지 못했다. 그게 나만의 작은 참회였다. 도시락을 버린 날 이후 우리 집엔 조용한 계절이 찾아왔다. 엄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도시락 이야기도 밥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매일 저녁 식탁에 반찬을 조금 더 올려놓았다. 말 한마디 없이 밥상을 차리고 조용히 내 앞에 앉았다. 그게 엄마의 대답이었다. 나는 그 눈빛을 피했다. 괜히 젓가락만 만지작거렸다. 그 침묵이 편한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편안함이 아니라 점점 깊어지는 거리였다. 식탁 위엔 늘 같은 반찬이 있었다. 멸치볶음, 김치, 달걀 부침. 그 익숙한 냄새가 나면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 밥을 삼켰다. 엄마는 그런 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밥을 뜨던 손이 가끔 멈출 때면 그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다. 나는 모른 척했다. 그게 더 나은 줄 알았다. 하지만 그때의 침묵이 나중에 내 인생을 얼마나 아프게 만들 줄은 몰랐다. 시간은 흘렀다. 나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도시락 대신 급식을 먹었다. 이제 도시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가끔 교실에서 밥 냄새가 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건 단순히 밥 냄새가 아니라 죄책감의 냄새였다. 그 시절 나는 공부에 매달렸다. 성적표로 엄마에게 사과하려 했다. 좋은 대학에 가면 엄마가 조금은 웃을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 펜을 잡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집안의 정적이 깊어졌다. 엄마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다. 도시락은 싸지 않았지만 밥은 늘 지었다. 나보다 먼저 일어나 나보다 늦게 잠들었다. 가끔 내가 공부하다 거실로 나가면 엄마는 텔레비전을 꺼놓고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에서 멍하니 무언가를 바라봤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다. 나는 늘 급했다. 공부, 진학, 미래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엄마는 그때 이미 홀로 늙어가고 있었다. 명절이 와도 생일이 와도 우리는 크게 말을 섞지 않았다. 사진도 거의 없었다. 엄마는 늘 뒤편에서 나를 바라봤다. 밥 먹었니?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그 말 속에 모든 마음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피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피해 걷는 시간이 쌓여갔다. 어느새 나는 20살이 되었다. 집을 떠나자 그 정적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했다. 떠나야 들리는 침묵이었다. 대학교에 들어가 자취방에서 밥을 해먹을 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쌀 씻는 게 이렇게 귀찮은 일이었구나. 냄비에 밥을 올리고 김이 피어오를 때 엄마 생각이 났다. 그 김 냄새가 새벽의 냄새였다. 그토록 싫어했던 냄새가 이제는 가장 그리운 냄새가 되었다. 그제야 마음속이 허전했다. 그 허전함은 밥 한 숟가락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 결국 하지 못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잘 지내요. 그 한마디가 너무 멀게 느껴졌다. 그 시절에 나는 침묵이 상처를 덮는다고 믿었다. 하지만 침묵은 오히려 상처를 오래 남겼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았다. 엄마와 나 사이엔 언제나 말하지 못한 대화가 있었다. 그 대화는 바람처럼 흘러다니며 우리 집을 감쌌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그 작은 소리들이
엄마의 말처럼 들리던 날도 있었다. 그 침묵의 세월은 길었다. 그 속에서 나는 어른이 됐다. 그리고 엄마는 조금 더 작아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아직도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 말 한마디가 너무 늦은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지 못한 시간들이 쌓여서 이제는 평생의 빚이 되었다. 엄마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은 건 그날 새벽이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여전히 익숙했다. 살아있을 때와 다를 게 없었다. 그 손에 남아있던 굳은 살이 세월의 흔적처럼 내 손끝에 닿았다. 그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숨이 멎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냥 잠시 쉰다고 곧 다시 일어날 것 같았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기적은 없었다. 엄마는 정말로 떠났다. 장례식장 안엔 향 냄새가 가득했다. 흰 국화꽃들 사이로 사람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누군가 울고 누군가는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나오지 않았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눌려 있었다. 그건 슬픔이라기보다 오래된 죄책감이었다. 그동안 밀어넣고 살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그게 너무 커서 울 수가 없었다. 엄마의 관 앞에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꽃 위에 떨어지는 향 연기가 천천히 흩어졌다. 그 연기가 엄마의 숨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엄마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안 싸워도 돼요. 됐어요. 그냥 사 먹을게요. 그 짧은 말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알았다. 엄마는 그때마다 웃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 생각이 머리를 세게 때렸다. 조문 온 친구들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너희 엄마 진짜 대단하셨다. 맨날 새벽에 도시락 싸시던 거 기억난다.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한 친구가 덧붙였다. 솔직히 부러웠어. 우리 엄만 아침마다 잠만 잤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다. 그동안 부끄러워했던 게 사실은 감사해야 할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그제야 울었다. 사람들 앞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 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유품을 정리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도시락통이 나왔다. 은색 뚜껑은 군데군데 긁혀 있었고 손잡이는 반쯤 벗겨져 있었다. 뚜껑을 열자 안쪽에 희미하게 말라붙은 밥풀이 있었다.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 밥풀은 오래된 기억의 조각 같았다. 아마 엄마가 마지막으로 썼던 도시락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안에는 엄마의 손길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손길을 따라 손가락으로 문지르자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졌다. 뚜껑 안쪽에는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밥은 꼭 챙겨 먹고 다녀라. 글씨가 삐뚤고 번져 있었다. 그 문장 하나가 내 인생을 무너뜨렸다. 그 한 줄에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게 마지막 인사였다.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다. 그럴수록 가슴이 시렸다. 왜 그 말을 살아있을 때는 듣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늦게야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걸까? 사랑은 늘 떠난 뒤에야 보인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이 조용해졌다. 부엌불이 꺼진 채로 남아 있었다. 그 부엌, 그 밥 냄새, 그 도시락,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딘가에서 된장 냄새가 나는 듯했다. 아니, 아마 내 마음속에서 나는 냄새였을 거다. 그 냄새가 자꾸 나를 부엌 쪽으로 이끌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가스레인지 앞에 섰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눈을 감으니 엄마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처음으로 밥을 지었다.
밥솥에서 김이 피어오를 때 눈물이 함께 났다. 엄마가 늘 서 있던 자리였다. 김 사이로 보이는 부엌 불빛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그 불빛 속에서 엄마가 미소 짓는 것 같았다. 그 웃음이 눈부셔서 나는 고개를 숙였다. 밥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다. 그 냄새 속에서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낯설 만큼 조용했다. 불이 꺼진 부엌, 식탁 위에 남은 젓가락 하나, 세척기에 뒤집힌 찬그릇, 그리고 반쯤 비어있는 쌀통.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같지 않았다. 그 공간엔 엄마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냄비 뚜껑을 열자 된장국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다. 식지 않은 그 냄새 속에서 엄마가 방금 전까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냄새를 들이마시는 게 마치 죄를 짓는 일처럼 느껴졌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집안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밥솥을 열어보는 것도 두려웠다. 부엌에 들어설 때마다 마음이 저려왔다. 모든 게 그대로 멈춰 있었다. 싱크대 위엔 엄마의 앞치마가 걸려 있었고 그 끝자락에는 마른 물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흔적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다. 엄마는 떠났지만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 사실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며칠 뒤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랍 속에는 엄마의 글씨가 빼곡히 적힌 수첩이 있었다. 표지는 닳아서 모서리가 해졌고 페이지마다 반찬 이름이 적혀 있었다. 멸치볶음 간장 2숟갈, 설탕 반 숟갈, 달걀 부침 불 약하게, 뒤집을 땐 살살. 그 단순한 글씨들이 눈에 밟혔다. 그건 레시피가 아니라 엄마의 삶의 기록이었다. 그 한 줄 한 줄마다 새벽의 시간과 손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 수첩을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오래된 찬장 문을 열자 안쪽 깊은 곳에 도시락통이 하나 있었다. 뚜껑이 약간 휘었고 모서리에 J, H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아마 내가 중학생 때 쓰던 그 도시락이었을 것이다. 그 안에는 오래된 밥풀 몇 알이 말라붙어 있었다. 누렇게 굳은 그 밥알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그걸 버리지 못했다. 도시락을 조심스레 닫고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그게 엄마가 남긴 마지막 유산처럼 느껴졌다.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쇠붙이일 뿐이지만 나에게는 엄마의 손이 닿은 마지막 물건이었다. 밤이 되면 부엌 불빛이 자동으로 켜졌다. 그 불빛을 볼 때마다 엄마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다. 밥 짓는 냄새가 없는 부엌은 너무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견디기 힘들었다. 나는 자꾸만 습관처럼 밥솥 뚜껑을 열었다. 텅 빈 안쪽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착각을 했다. 엄마, 오늘은 뭐 해 먹을까? 그 말이 무심코 입에서 새어나왔다. 그때서야 깨달았다. 나는 아직 엄마를 떠나보내지 못했다는 걸. 하루는 우연히 거울을 보다가 멈췄다. 거울 속 내 얼굴에 엄마의 모습이 겹쳐졌다. 눈매, 입매, 손끝에 주름까지 닮아 있었다. 그제야 이해가 됐다. 엄마는 사라진 게 아니라 내 안에 남아 있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세상에 엄마의 냄새가 사라져도 내 손끝에는 여전히 그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 온기를 따라 살면 엄마의 삶도 나의 삶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밥을 지었다. 쌀을 씻고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켰다. 그 단순한 동작들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김이 피어오르자 눈이 뜨거워졌다. 엄마가 늘 하던 말이 떠올랐다.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해. 그 말이 마음속 깊이 울렸다. 그날 지은 밥은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밥이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며 나는 속삭였다. 엄마, 나 잘 먹고 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다. 집안에서 엄마의 냄새는 점점 희미해졌지만 어딘가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햇빛이 부엌 창문을 스칠 때 김이 피어오르던 냄새가 문득 떠올랐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잠시 멈춰섰다. 그 냄새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그 냄새 속에 내가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가 여전히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엄마의 도시락통을 버리지 못했다. 식탁 위 구석에 그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매일 아침 그 앞을 지나며 오늘은 정리해야지 다짐했지만 결국 손이 가지 않았다. 어느 날 출근 준비를 하다 문득 도시락통을 열어봤다. 비어있는 통 안에서 묘한 냄새가 났다. 쇠의 냄새와 밥 냄새가 섞인 듯한 오래된 냄새였다. 그 냄새가 마음을 건드렸다. 그 순간 나는 그 도시락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건 미안함과 사랑이 함께 잠든 기억이었다. 회사 점심시간 후배 한 명이 도시락을 꺼내 들었다. 조그마한 통에 밥과 반찬을 정성스레 싸온 모양이었다. 직접 싸온 거야? 묻자 후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가 싸주셨어요. 아침마다 귀찮다고 했는데 이제는 안 그러려고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 웃음 속에서 오래전 내 모습을 봤다. 그때 나는 그 마음을 몰랐다. 지금은 너무 잘 안다. 그 도시락 하나에 얼마나 많은 새벽과 손길이 담겨 있는지를. 그날 퇴근길에 나는 마트에 들렀다. 쌀, 멸치, 달걀, 김 몇 장을 샀다.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 섰다. 가스불을 켜고 밥을 짓고 멸치를 볶았다. 프라이팬에 달걀을 올려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뒤집었다. 그 모든 동작이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랜 세월 몸속에 새겨져 있던 기억이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밥 짓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다. 그 냄새 속에서 나는 문득 웃었다. 이제야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밥이 다 되자 도시락통을 꺼냈다. 다른 손잡이를 손끝으로 문질렀다. 그 질감이 이상하게 포근했다. 나는 밥을 눌러 담았다. 그 위에 멸치볶음을 얹고 달걀 부침을 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뚜껑을 닫았다. 그 소리가 작게 딸깍하고 울렸다. 그건 마치 엄마의 대답 같았다. 그래, 이제 내가 해보는 거구나. 그 말이 들린 것 같았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도시락을 바라봤다. 다음 날 도시락을 들고 출근했다. 전철 안에서 괜히 가방을 꼭 안았다. 누가 보면 웃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따뜻했다. 점심시간이 되어 도시락을 열었을 때 김이 피어오르며 엄마의 부엌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 순간 눈물이 살짝 고였다.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천천히 씹었다. 그 맛이 낯설지 않았다. 엄마의 맛이었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엄마, 나도 이제 도시락을 싸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건 미안함이 아니라 고백이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랑은 그렇게 다시 이어진다. 나는 이제 안다. 엄마의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랑의 언어였다는 걸. 그리고 나는 그 언어를 조금 늦게 배웠을 뿐이다. 그날 밤 부엌 불을 끄며 도시락통을 바라봤다. 불빛이 스테인리스 표면에 비쳤다. 그 반사된 빛이 마치 엄마의 눈처럼 따뜻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이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뚜껑을 살짝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그 소리가 참 부드럽게 들렸다. 그건 마치 오래된 사랑이 한 번 더 숨을 쉬는 소리 같았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나는 여전히 그 수첩을 버리지 못했다. 엄마의 글씨가 남아있는 낡은 레시피 노트였다. 표지는 닳아 찢어져 있었고 가장자리는 국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페이지마다 반찬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한 줄 한 줄마다 엄마의 손길이 느껴졌다. 멸치볶음 간장 2숟갈, 설탕 반 숟갈, 달걀 부침 불 약하게, 노른자 터지지 않게. 그 단순한 문장들이 그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다. 그건 요리책이 아니라 사랑의 기록이었다. 엄마는 말보다 손으로 마음을 남겼다. 그날 밤 나는 그 노트를 부엌에 펼쳐놓았다. 페이지 한쪽에 눌러 쓴 글씨가 보였다. 오늘 반찬 맛이 이상하다. 간장을 조금 덜 넣어야겠다. 짧은 메모였지만 그 문장 속에서 엄마의 하루와 고민이 그대로 느껴졌다. 나는 노트를 펼쳐놓고 그대로 따라 해보기로 했다. 그게 엄마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화 같았다. 쌀을 씻고 불을 켜고 팬을 달궜다. 간장 2숟갈, 설탕 반 숟갈, 그리고 멸치 한 줌. 그 단순한 조합이 이상하게 벅차게 느껴졌다. 멸치를 볶는 동안 향이 퍼졌다. 그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순간 새벽의 부엌이 떠올랐다. 김이 피어오르고 엄마가 밥을 눌러 담던 그 시간. 그때 나는 늘 그 냄새를 싫어했는데 이제는 그 향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다. 프라이팬에 멸치가 살짝 탔을 때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불 줄여야지. 그럼 타버린다. 나는 그 말에 웃음이 났다. 그 웃음 속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달걀을 꺼내 팬에 올렸다.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살짝 기울였다. 그 단순한 동작이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엄마는 그걸 평생 반복했겠지. 한 알의 달걀을 뒤집는 동안에도 가족의 하루를 생각했을 것이다. 그게 엄마의 요리였고 삶이었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잠시 멈췄다. 손끝에서 달걀의 온기가 느껴졌다. 그 따뜻함이 내 마음까지 데웠다. 밥이 다 되자 도시락을 꺼냈다. 이제는 낡은 도시락이 아니라 내가 새로 산 하얀 도시락통이었다. 하지만 밥을 담는 내 손끝엔 여전히 엄마의 그림자가 있었다. 밥을 꾹꾹 눌러 담고 그 위에 달걀 부침을 올렸다. 그리고 멸치볶음을 옆에 놓았다. 도시락을 덮기 전 나는 잠시 손을 멈췄다. 이게 엄마가 했던 방식이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밥을 먹었다. 밥 한 숟가락, 멸치 한 점, 김 한 장. 그 단순한 조합이 이렇게 깊은 맛을 낼 줄은 몰랐다. 입안에서 퍼지는 짠맛이 이상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건 간장이 아니라 그리움의 맛이었다. 엄마의 레시피에는 정량이 없었다. 손의 감으로 마음의 무게로 재는 요리였다. 그래서 따라해도 똑같은 맛이 나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좋았다. 그 차이가 엄마의 자리였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노트를 덮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나 이제 당신의 레시피로 살아가요. 그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흘러나왔다. 이제 그 수첩은 단순한 노트가 아니라 삶의 지침이 되었다. 엄마는 나에게 요리를 가르친 게 아니라 살아가는 법을 남긴 것이었다. 불을 끄고 어두운 부엌에 앉아 있으니 김이 서서히 사라지는 냄비가 보였다. 그 김이 엄마의 숨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향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 오늘은 간이 딱 맞네요. 세상은 변했다.
사람들은 도시락 대신 간편식을 먹고 식탁보다 휴대폰 화면을 더 자주 본다. 누군가는 정성이라는 단어를 낡은 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새벽마다 밥 냄새가 나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건 습관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냄새. 그건 사랑의 모양이었다. 엄마가 싸준 도시락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처음엔 서툴렀다. 쌀의 양도 간장의 비율도 불의 세기도 자꾸 틀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실수가 나쁘지 않았다. 엄마도 아마 이런 시행착오 속에서 나를 키워냈을 것이다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밥을 짓는다는 건 누군가를 위해 하루를 준비한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살아가는 이유와 닮아 있었다. 나는 어느새 그걸 알고 있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반복이었다. 엄마가 그걸 매일 보여줬던 것처럼 나도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다. 회사에 도시락을 들고 다니기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동료들은 처음엔 놀랐다. 요즘 누가 도시락을 싸다녀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요. 익숙해서요. 사람들은 이유를 모르지만 내겐 그 도시락이 하루를 버티게 하는 의식이었다. 밥을 담고 반찬을 고르고 뚜껑을 닫는 그 순간 엄마의 숨결이 내 손끝에 닿는 것 같았다. 그게 내게는 기도였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한 신입사원이 내 옆자리에서 물었다. 선배님, 직접 싸우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하시네요. 요즘은 다 사먹는데. 그 말에 웃음이 났다. 예전엔 나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더 좋더라고요. 그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희 엄마도 맨날 도시락 싸주셨는데 그땐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다. 우리 둘 사이에 잠시 묘한 침묵이 흘렀다. 그날 집에 돌아와 부엌에 앉았다. 식탁 위엔 오늘 아침에 쌌던 도시락통이 있었다. 뚜껑을 열자 남은 밥풀이 몇 알 붙어 있었다. 그 밥풀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다. 언젠가 내 아이가 이 도시락을 부끄러워할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괜찮을 것 같았다. 부끄러움 속에서도 언젠가는 그 의미를 알 테니까. 시간은 그렇게 흘러도 사랑은 같은 자리에 남는다. 밥이 식어도 마음은 따뜻하게 이어진다. 그게 내가 배운 사랑의 방식이었다. 도시락을 닦으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사랑은 새 것이 되지 않아도 오래되면 더 깊어진다는 걸. 엄마의 도시락은 그 증거였다. 한때는 냄새가 부끄러웠고 반찬이 초라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근원이 되었다. 그 도시락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밥과 같다. 식을 때는 몰라도 다시 데우면 그 향이 되살아난다. 나는 이제 그 향으로 살아간다. 그게 나에게 남은 시간의 도시락이었다. 밤이 깊어가자 부엌 창문에 달빛이 비쳤다. 불을 끄고 앉아 있자니 고요 속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환상이 보였다. 그 김 속에서 엄마가 천천히 돌아서 웃는 듯했다. 나는 그 웃음 속에서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내일도 도시락을 싸야겠다. 그건 의무가 아니라 감사였다. 그리고 감사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나는 조용히 도시락 뚜껑을 덮었다. 그 소리가 하루의 마침표처럼 들렸다. 그날 밤 이상하게 마음이 참 따뜻했다. 새벽이 밝았다. 창문 틈으로 햇빛이 스며들고 커튼 사이로 바람이 살짝 들었다. 그 바람이 부엌을 스쳤다. 김이 피어오르고 냄비 속에서 밥이 익어가고 있었다. 그 냄새가 익숙했다. 그건 엄마의 냄새였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냄새.
그 냄새가 오늘도 나를 하루로 이끌었다. 나는 조용히 밥솥 뚜껑을 열었다. 하얀 김 사이로 오래된 기억이 피어올랐다. 밥을 퍼서 도시락에 담았다. 손끝이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엄마가 그랬듯이 밥을 꾹 눌러 담았다. 멸치볶음을 한쪽에 놓고 김 한 장을 얹었다. 그 단순한 도시락이 이제 내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 예전엔 창피했던 냄새가 이제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향이 되었다. 도시락 뚜껑을 덮으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사랑이란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닐까? 거창한 말 대신 밥 한 숟가락에 담겨 있는 마음말이다. 회사로 가는 길 손에 든 도시락이 묵직했다. 그 무게가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든든했다. 햇빛이 도시락통 위에 반짝였다. 그 반사된 빛이 눈부셨다. 나는 잠시 멈춰섰다. 도시락통 위로 내 그림자가 겹쳐졌다. 그 그림자 속에 엄마의 손이 함께 얹혀 있는 듯했다. 순간 마음이 따뜻하게 일렁였다. 그 손길이 여전히 나를 감싸주고 있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 나는 혼자 도시락을 열었다. 뚜껑을 여는 순간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그 김 사이로 엄마의 부엌이 떠올랐다. 밥 짓는 냄새, 된장국 냄새, 그리고 새벽의 공기. 그 모든 게 지금 내 앞에 있었다. 한 숟가락을 떠서 천천히 입에 넣었다. 그 맛이 참 따뜻했다. 짭조름한 멸치의 맛이 혀끝에 남았다. 그 짠맛이 눈물과 닮아 있었다. 그 눈물이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고마움이 되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도시락을 닫았다.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 소리가 하루의 끝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도시락을 천천히 닦았다. 손끝으로 뚜껑을 문지르며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오늘도 잘 먹었어요. 그 말이 어색하지 않았다. 이제는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 한마디가 나를 하루 더 살게 했다. 그건 감사의 인사이자 기도의 말이었다. 밤이 되자 부엌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도 도시락통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 빛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다. 세상이 고요해졌고 마음도 잦아들었다. 그때 문득 생각했다. 엄마는 나에게 도시락을 싸준 게 아니라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였구나. 밥을 짓고 기다리고 묵묵히 손을 내미는 법을. 그게 사랑이었고 그게 인생이었다. 시간이 흘러도 그 마음은 남는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모양만 바뀔 뿐 온도는 그대로다. 엄마가 내게 도시락을 건넸던 그날처럼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밥을 지어줄 것이다. 그게 인생의 순환이고 기억의 계승이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할 거다. 이건 그냥 밥이 아니야. 마음이야. 그 말을 들은 누군가는 아마 아직 이해하지 못하겠지. 하지만 언젠가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모든 게 조용하다. 밥 냄새도 된장 냄새도 김이 피어오르던 소리도 사라졌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부엌 불빛이 켜져 있다. 그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 그건 엄마가 남겨준 마지막 도시락의 불빛이다. 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중얼거렸다. 엄마, 내일도 도시락 싸야죠. 그 말이 어쩐지 따뜻했다. 그리고 그게 삶이었다.